지구로 날아온 유성에는 우리의 과거에 대한 비밀이 숨어 있다. 유성은 태양계를 통과해 날아와 우리에게 지구와 우주의 비밀을 알려준다. 이제 그 비밀을 밝혀야 할 때이다. 과연 유성이 지구를 파괴할 수 있을까? 유성이 정말 공룡을 멸종시키고 지구의 생명을 탄생시켰을까? 유성은 대체 무엇인가? 유성, 혜성, 소행성. 문제는 그 정체가 아니라 언제 그들이 지구와 충돌하느냐이다. 과연 지구는 멸망하게 될 것인가? 보스턴의 아침이 밝았다. 학교에 가는 아이들, 직장으로 향하는 사람들, 차들로 붐비는 도로, 해안가의 파뉴일 홀에서부터 백베이의 뉴베리 스트리트까지 도시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한편 수천 킬로미터 밖 우주에선 유성체 하나가 시속 72,000km로 지구를 향해 날아오고 있다. 지름이 36m로 작은 건물 크기만 한데 천문학자들이 미리 관측하기 어려울 만큼 작은 유성체다.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기 전부터 우주를 떠돌아다니던 유성체는 지구의 인력에 끌리는 순간 치명적인 최후를 향해 치닫는다. 대기권에 진입한 유성체는 공기 저항에 의해 속도가 느려지고 온도가 올라가면서 결국 불덩이로 변한다. 마침내 유성체는 폭발하고 만다. TNT 3메가톤의 폭발에 맞먹는 충격이 도시에 그대로 전해진다. 이로 인해 생긴 열풍이 시속 3,000km 이상으로 퍼지면서 모든 건물을 파괴한다. 주택들도 모두 산산조각난다. 300km 이상 떨어진 뉴욕에서도 폭발 장면과 소리를 감지할 수 있을 정도다. 순식간에 보스턴 폐허로 변한다. 이 재앙으로 인해 수백 개 건물이 무너지고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피해액은 가늠조차 하지 못할 지경이다. 잿더미로 변한 도시를 재건하려면 수년, 아니 수십 년이 걸릴 것이다. 물론 이런 상황은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것이다. 실제로 보스턴은 전혀 문제가 없다. 다행히 아직까진 유성체가 보스턴 같은 대도시를 파괴한 적은 없다. Estimates of the rates at which these things hit the earth have gone up and down like hemlines over the years. 1970, people thought maybe once every 2,000 years. I think 100 years is a more accurate picture. 하늘에서 떨어진 이 물체들은 무엇일까? 돌과 금속으로 구성된 유성체는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 대부분 크기가 매우 작은데 이것들은 45억 년 전 태양계가 생성될 때 만들어졌다. 이해를 돕기 위해 천문학 개론을 살펴보자. 태양계는 가스와 먼지 구름이 회전하면서 생성됐다. 시간이 지날수록 성간 가스와 먼지가 서로를 끌어들이면서 커다란 고체로 성장해 결국 9개 행성이 만들어졌다. 행성들은 중심에 있는 태양의 인력에 의해 궤도를 돈다. 하지만 행성들도 각각 인력을 지니고 있다. 특히 목성의 강력한 인력은 반대쪽으로 태양의 인력이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소행성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이러한 인력 작용으로 인해 태양계 행성 하나가 사라지기도 했다.
In the large space between Mars and Jupiter, where many people always suppose a planet belonged, the gravitational pull of Jupiter prevented the growth of a large planet, and we settled for thousands and thousands of small ones. 이들은 띠 모양의 소행성대를 형성하고 있다. 소행성은 둘레가 8km에서 800km가량 되는 매우 큰 유성체를 의미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작은 유성체들은 목성의 인력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When they get perturbed into an orbit which is too close to Jupiter, they will be swung by Jupiter's immense gravitational field, either into the inner solar system or out. And when they come in, of course, they become Earth-crossing asteroids if they come across the Earth's orbit. 유성체는 궤도를 지나치다 지구와 충돌할 수도 있다. 소행성대 밖에는 길 잃은 유성체나 혜성 등이 떠돌아다닌다. 혜성은 운석과 가스 화합물로 이루어진 얼음, 그리고 티끌 입자가 뭉쳐진 것으로 해왕성보다 먼 태양계 끝에서 형성됐지만 역시 태양 궤도를 돈다. As the comet approaches the sun, the ice vaporizes, releases some of the dust, dirt, which make a big fuzzy head. Some of the finer dust goes into the tail. 직접적인 충돌은 드물지만 혜성의 꼬리에서 떨어진 먼지는 종종 지구로 유입된다. 해마다 혜성으로부터 지구에 유입되는 먼지는 수만 톤에 이른다. The body enters from the coldness of space at cosmic velocity and immediately begins to slow down because of friction with the atmosphere. (960km) 상공까지 이어지는 지구 대기는 주로 질소와 산소로 구성되어 있다. 대기에 침투한 먼지가 모래알 정도의 크기만 되어도 유성 혹은 별똥별이라 불리는 불덩이로 변한다. We see it without a telescope. It's just very bright. And so for 2 seconds, a speck of dust can brighten up the sky so that we see it as a meteor. 하지만 부피가 큰 유성체는 완전히 연소되지 않고 땅에 떨어진다. 유성이 땅에 닿으면 운석이 된다. The things that we find on the ground, that's what a meteorite is. It doesn't become a meteorite till it actually lands on the ground. 정리하자면 우주 유성체 중에서 매우 큰 유성체를 소행성이라 하고 대기에서 타고 있는 것은 유성, 땅에 떨어지면 운석이라고 한다. 운석은 대부분 크기가 작아 아무런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 대기에 진입한 유성이 빛을 발하는 장면은 종종 목격된다. (1992년) 북아메리카 동부 해안지대에서 눈부신 불덩이가 하늘을 가로지르며 날아갔다. On a Friday evening during the football season, a meteorite came up the Appalachian, and it was an immense fireball. It broke into pieces. A young woman named Michelle Knapp was sitting in her apartment and heard a great crash outside, went to investigate, and found her car bashed in. It proved, of course, to be a meteorite. 1972년 와이오밍주의 잭슨 홀에서도 유성이 목격됐다. 이번에는 환한 대낮이었다. Came through the atmosphere and went right past the mountains. 운석의 종착지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1953년 보스턴에선 한 건설 인부의 안전모의 운석이 떨어졌고 1954년엔 지붕을 뚫고 날아온 운석이 의자에 앉아있던 여성에게 떨어지기도 했다. 1971년 코네티컷주 웨더스필드에서도 운석 하나가 주택의 지붕을 뚫었고 11년 후엔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또 다른 운석이 떨어졌다. 이들은 다행히 모두 크기가 작은 것들이었다. 하지만 우리 태양계는 대형 유성도 존재한다.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만약 충돌한다면 그 충격은 엄청날 것이다. 학계는 조심스럽게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불과 40년 전엔 아무도 소행성이나 해성의 지구 충돌을 의심하지 않았다. So many people doubted it. Geologists, biologists, anthropologists doubted it, and they didn't know the significance of all of it and how interrelated an impact could be. 우주에 거대 유성체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지구의 역사와 안정성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다. 과연 전에도 충돌한 적이 있었을까? 지금 충돌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 어쩌면 지구의 과거가 지질학적, 역사적 단서를 제공할지도 모른다. 6,500만 년 전, 태양계 세 번째 행성의 이른 아침. 배고픈 익룡이 하늘을 날고 있고 티라노사우루스는 사냥감을 물색 중이다. 북부 해안에서 중앙아메리카의 완만한 산악지대까지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우주 저 너머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는 거대한 괴물이 시속 6만 킬로미터로 날아오고 있었다. 소행성은 끊임없이 회전하며 지구와의 충돌을 준비하고 있었다. 에베레스트 산과 맞먹는 지름 9.6km의 거대한 소행성은 그 크기 때문에 지구의 중력에 포착된다. 소행성은 순식간에 대기로 진입하지만 엄청난 크기 덕분에 속도가 줄거나 파괴되지는 않는다. 소행성은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 폭탄의 75억 배에 달하는 TNT 1억 메가톤의 위력으로 지구와 충돌해 지름이 260km나 되는 크레이터를 만든다. 거대한 불덩이는 300km 지역 내의 모든 것을 삼켜버렸고 1500km 밖에선 강력한 열풍이 주변을 온통 재로 만들며 시속 800km로 몰려오는 중이었다. 첫 폭발에서 녹아내린 바위가 충돌 지점에서 300km 떨어진 곳까지 흘러가면서 동물들은 순식간에 생매장된다. 몇 시간 후 충돌에 기인한 열기가 지구의 기온을 급상승시켜 거의 모든 육상 생물을 익혀버린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동물들에겐 또 다른 시련이 닥친다. 먼지와 연기로 인해 태양열이 수년 동안이나 완전히 차단된 것이다. 폐허로 변한 지구에서 전체 생물 중 70%가 멸종됐다. 이후 오랫동안 지구는 빙하 시대를 거치게 되고 오직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정말 이런 일이 있었을까? 1970년대 소개된 이 가설은 공룡의 멸종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크게 환영받지는 못했다. Geologists and paleontologists were certainly doubtful that this idea of a giant impact being the cause was valid.
It was quite a shift from the things they'd been thinking about, like climate change or disease. Suffice to say, a lot of people initially really didn't like the idea. 하지만 한 지질학자가 상황을 변화시켰다. 1970년대 이탈리아 구비오에서 지층을 연구하던 월터 알바레즈는 KT 경계층, 즉 백악기와 제3기의 지질 사이에 있는 점토층에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다. 그는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아버지 루이스 알바레즈와 의논했다. The Earth is a book, her story told in pages of rock. And at this particular outcropping of rock in Italy, they found out that up until 65 million years ago, there were a lot of these little fossil animals all over the place. And then, none. They just vanished, like they just said, okay, we're done. In between this tiny little layer of dust. And they looked at that dust, and they found that it had a very high concentration of iridium. 이리디움은 40km 가량의 지구 지각에서 극소량만 발견되는 희귀 원소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 얇은 지층에 다량이 함유된 것일까? 게다가 유독 이 지점에만 화석이 없는 것도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모든 KT 경계층에서도 이리디움이 발견됐다. 그런데 우주를 떠다니는 혜성과 소행성들도 다량의 이리디움을 함유하고 있다. And it was this iridium layer which seemed to be a ubiquitous feature which led them to propose ultimately that there was a giant impact, an asteroid as they put it, crashing into Earth and leaving its signature, its telltale iridium. 소행성이 폭발해 이리디움 입자가 지구 곳곳에 떨어지게 된 시점이 바로 대부분의 지구 생물이 갑자기 사라진 시점과 일치한다. They got the idea that this disappearance was probably not over hundreds of thousands of years. It may have been over a century. Then they thought it may have been over a few months. And then they thought it might have been over a few weeks. 학계는 급격한 변화보다는 지구가 오랜 세월에 걸쳐 천천히 작은 변화를 통해 진화한다는 동일 과정설을 선호했다. 영겁의 세월 동안 융기와 침식을 반복해 산이 생기고 단세포 유기체가 부단히 진화해 동물이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립되는 격변설은 대규모의 지질학적 사건들이 단기간 동안에 급작스러운 격변에 의해 일어났다는 학설이다. 이때 격변이란 소행성 충돌 같은 대재앙을 의미한다. When I'm out observing here on a dark night, I look up at the night sky and I imagine myself talking with the Earth. And I hear the Earth answering, yeah, it's peaceful now. But I could tell you about nights when asteroids and comets came out of that sky that you're enjoying so much and have done such devastation that I shudder to think of it. 오래전 태양계는 매우 불안한 상태였다. 많은 소행성과 혜성들이 지구와 충돌하는 일도 흔했고 다른 행성과 충돌하거나 태양계 밖으로 밀려나기도 했다. 현재 소행성대에는 40억 년 전 구성원의 5%만이 남아있다. 하지만 아직도 위험 요소는 충분히 존재한다. 월터와 루이스 알바레즈 연구팀은 그중 하나가 공룡을 멸종시켰다고 생각했다. 그들에겐 증거가 필요했다. There was a big impact. It should have made a big crater. So where is the crater? 가설을 증명해줄 거대한 크레이터가 없다면 소행성 충돌에 의한 공룡 멸종설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곧 탐사가 시작됐다.
일군의 과학자들이 오래전 생성된 크레이터를 찾는 동안 한편에선 소규모 충돌의 증거를 찾아다녔다. 하늘에서 날아온 유성은 우리의 고대 신화와 전설의 일부가 되었을까? 운석 채집가 로버트 헤이그, 삽환자루와 금속 탐지기, 그리고 건강한 두 눈을 바탕으로 헤이그는 땅으로 떨어진 유성, 즉 운석을 채집한다. 그는 지질학, 천문학, 로켓 과학 등과는 거리가 먼 인디아나 존스 스타일이다. 세계를 여행하며 운석을 찾는 게 그의 일이다. I like to say that they've taken me all over the solar system, and they really have. I've searched from Argentina, Australia, South America, Africa, because this is treasure. There are a lot of different kinds of meteorites, and some are more valuable than others. If you find the right meteorite, you could maybe pay your house off. I've seen people driving new cars from finding meteorites. 헤이그는 운석을 채집해 판매한다. 오랜 경험 끝에 그는 좋은 운석을 찾아내는 비법을 터득했다. If you want to find meteorites, you have to first learn about meteorites. You have to know what they look like. A freshly fallen meteorite will have a melted black burnt skin on the outside of it. It's going so fast, this frozen rock flash fries to this black melted skin. Then there's iron meteorites. So iron's very heavy, it rusts, a magnet will stick to it. It can be picked up with a metal detector. That's the sound you want, guys. You hear that? That's a super high pitch. Hold on. There it is. Yeah. Here you go. That's an iron meteorite. That's what we're looking for. Woo! 그의 고객은 박물관, 연구소, 개인 소장가 등이다. Typical iron meteorites can be worth, $100 a pound or something like that. They can be worth prices like diamonds. You're not going to probably find a diamond in your backyard, but you could find a meteorite. We got one! 이런 종류의 운석은 10시간에 한 번꼴로 지구에 떨어진다. 하지만 헤이그에게 운석 채집은 돈벌이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 자신이 바로 광적인 운석 애호가이기 때문이다. This is another nice one in the collection. This is one we call the Meteorite Man. It has a little character to it, a little bit of pizzazz. It'll up the price and make it a little bit more desirable. So this meteorite has actually traveled all the way around the world from Singapore, South Africa, London, and back to Tucson when I rebought it again. This is a freshly fallen stone meteorite here from Argentina. This one's called La Criolla. It fell in the mayor's yard. They give me a chance to participate in the space program. Really, it's a way to go to the moon and go to Mars and have the stars without leaving the planet. 운석 채집은 최근에 시작된 일이 아니다. 고대에도 하늘에서 떨어진 돌의 가치를 알고 있었지만 이유는 지금과 달랐다. 철질 운석, 즉 운철은 당시에는 신소재나 마찬가지였다. 매우 단단하지만 연장이나 무기로 만들 수 있어 철기 시대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You can imagine in ancient times, because it fell with huge explosions and a fireball and this rock lands at this person's feet, this iron rock, it really was sent from heaven. If you could make a knife out of iron, you had something that nobody had. 운석은 점차 고대 문명의 사회적, 종교적 의식의 주요 재료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고대 무덤이나 묘지에서도 운석이 발견되고 있다. 메카에도 그 기원을 알 수 없는 돌이 안치되어 있다. 이슬람 교도들이 매일 5번씩 예배를 드리는 카바 신전의 검은 돌은 흑색 표면과 특이한 질감 탓에 운석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설에 의하면 아담이 낙원에서 추방될 때 받은 돌로 애초엔 흰색이었지만
그걸 만지는 순례자들의 죄를 흡수해 까맣게 비워냈다고 한다. 신성시되는 돌이라 실험이 불가능해 운석인지 아닌지는 알 길이 없다. 운석은 무기 제작에 사용되거나 종교적으로 신성시됐고 유성이 나타나는 현상 자체는 신의 계시로 받아들여졌다. 콘스탄티누스 대제도 이런 믿음으로 인해 역사적 한 획을 긋는 업적을 남겼다. 서기 312년 전투를 하루 앞두고 수적으로 열세했던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의 신에게 구원의 기도를 올렸다. 그리고 마침내 계시가 내렸다. 그의 군사들은 하늘에서 빛나는 십자가를 보았다고 소리쳤다. 결국 전쟁에 승리한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했다. He was responsible for changing really the course of Western civilization. And there is a theory that that change came after he saw a fireball, a bright meteor in the sky. 또한 고대 전설 중 일부는 유성 충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 사실을 알기 위해선 우선 고대 사료를 검토해 봐야 한다. 고고학자들은 청동기 시대의 중동과 극동지역, 고대 그리스 전역에서 종말론적인 전설이 동시에 나타나는 점을 지적한다. 이들 문명은 또한 비슷한 시기에 급격히 쇠퇴했다. 비록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현상이지만 역사학자들은 이때를 그리스의 암흑기라 부른다. 일부에선 거대한 유성이 중동 어딘가에 떨어져 그로 인해 발생한 먼지 구름이 태양광을 차단해 흉년과 가뭄이 이어졌을 것이라 가정한다. 이 가설이 전설의 유래를 설명해 주긴 하지만 나무의 나이테에서 좀 더 과학적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I'm a dendrochronologist. That's someone who studies tree rings. And we identified a series of what we called narrowest ring events. These were points in time, precisely dated by the tree rings, where a lot of trees all agreed it was the worst conditions they had seen during their lifetime. And the dates which this produced were really quite interesting. 유성 충돌로 인해 다량의 먼지가 햇빛을 차단했다며 당시 나무들은 잘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나이테의 폭이 좁을 것이다. 베일리는 청동기 문명 쇠퇴기에 나무의 나이테가 좁아진 것을 발견했다. So I was intrigued by the fact that our trees showed something like 18 years of narrow rings, implying some sort of really quite severe event. So I became interested in the catastrophic nature of these events. 베일리는 또한 청동기 시대보다 훨씬 더 뒤에 일어난 현상도 발견해냈다. The latest of these events was at 540 AD, and what was potentially interesting about that is that it's well into the historic period. So my feeling was, well, here's an event which we should be able to go to the historical record and find out a bit more about. 베일리는 하늘의 불덩이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았지만 당시에 대한 기록은 아예 찾을 수가 없었다. It is truly a dark age. There is essentially no good written information just around 540 AD. 역사 기록은 충분치 않았지만 신화의 내용을 조사하던 중 베일리는 용의 모습에 흥미를 느꼈다. 고대 중국과 마야 신화에 나오는 전설의 용은 6세기 들어 영국 신화에도 등장한다. It's interesting that the dragon is often described as having a red tail, and a great comet has a red smoky tail. And appearance of these dragons have been associated with a blast on the ground, trees being burned, being pushed over, hot winds, the ground shaking, and so on. 하지만 좁은 나이테가 해성 충돌 때문이라는 베일리의 가설에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We have to be very skeptical about the literal
meaning of these traditions, because we have to remember these are not eyewitness accounts. I'm merely trying to interpret what the trees are saying, and the trees worldwide, remember, are saying that this was a global environmental downturn, and I think we need to get to the bottom of that. 고대 역사 기록이나 신화를 살펴보면 그것들이 실제로 유성 충돌을 경험한 인간의 공포와 고통을 표현한 것이란 추측도 가능하다. 하지만 중요한 건 객관적 증거다. 그런데 독일의 한 작은 마을에서 유성을 막연한 미신에서 과학의 경지에 오르게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지질학자들과 천문학자들은 모두 운석에 관심이 많다. 그것이 단순한 금속이나 암석이 아니기 때문이다. Meteorites are samples of some of the oldest, most primitive parts of our solar system. And by understanding the starting materials and understanding what we have now as planets, we can put together stories of how worlds are made. 운석을 통해 우리는 태양계의 기원과 더 넓은 우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애리조나 주립대는 대학 기관으로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운석을 소장하고 있다. There's two types of meteorites, the stones and the irons. The most common type is the chondrite, the stone meteorite, which typically looks like this on the outside, a kind of a rusty brown-looking rock, and on the inside has little tiny flakes of nickel-iron metal. A few meteorites, about 3 out of 100, are made entirely of that nickel-iron metal. If you take an iron meteorite and you cut it with a real tough saw, and remember it's solid steel inside, and then you throw some acid on it, you'll see that a meteorite has a very unique special pattern. It's like its own little fingerprint called a Widmanstätten pattern. And that shows you that they're made of giant crystals because they cooled. It took millions of years for these things to cool. The iron meteorites, you start getting more and more things mixed up inside of them. And sometimes you get a very, very beautiful kind of meteorite. This is called a palisite. And a palisite has beautiful yellow crystals inside of it. You can see it's a mix of both iron and stone, and the stone is peridot. 과학자들은 운석을 통해 우리 태양계의 많은 비밀을 알아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운석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니다. 15세기 사람들이 우주를 보는 관점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었다. 하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바탕으로 우주엔 오직 태양과 행성, 지구만이 존재한다는 관점이었다. Space was deemed to be empty, absolutely clear of all bodies and phenomena. 다른 하나는 종교적인 관점으로 신이 만물을 주관하며 심지어 하늘에서 돌을 던질 수도 있다고 여긴 방식이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하늘에서 돌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 그러던 중 1492년 엔시스하임이라는 독일의 작은 마을에서 미신이 과학으로 발돋움하는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다. 11월 7일 마을 사람들은 갑작스런 굉음에 놀랐다. 거대한 불덩이가 하늘을 날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12살 소년이 돌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다. 그 지점을 살펴본 소년과 주민들은 큰 돌이 박혀있는 구멍을 발견했다. 세계 최초로 돌이 하늘에서 날아오는 장면을 목격하고 떨어진 돌을 다시 찾은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오스트리아의 대공이자 장차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될 막시밀리안 1세는 프랑스와의 전쟁을 위해 이곳을 지나던 중 운석 소식을 접했다.
좋은 징조로 생각한 대공은 운석 파손을 막기 위해 조치를 심지어 운석의 수호단까지 조직되어 단원들은 해마다 운석의 무게를 재는 특별한 의식을 치른다. We are very lucky, very proud having a meteorite kept in our museum. 목격자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운석을 단순한 미신이나 속임수로 여겼다. 학자들도 그들의 말을 믿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일반인들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과학계가 인정하는 데만도 300년이 걸렸다. Often is the case that academics who know their subject don't accept the word of ordinary people. 당시 천문학자들은 화산이 폭발하거나 번개가 땅 위에 바위를 때려 운석이 생기는 거라 믿었다. 하지만 그 무렵 지질학자들은 우주의 암석들이 모두 놀라운 공통 성분을 지니고 있음을 알아냈다. 그것은 바로 니켈과 철 성분이었다. 지구 표면의 특성상 지구에서는 니켈과 철 혼합물을 함유한 암석이 생성될 수 없다. 그러던 중 1794년 천문학에 관심이 많은 독일의 물리학자 어니스트 클라드니가 운석이 우주에서 날아왔다는 획기적인 주장을 하기에 이른다. 학계는 그를 무시했지만 그의 주장은 시기적절했다. 이후 10년간 계속될 운석 세례 바로 전날 이 가설에 대한 책을 출간한 것이다. 덕분에 가설을 뒷받침할 증거물이 넘쳐났다. 특히 1803년 4월 프랑스의 레이글이란 마을에선 남동쪽에서 구름이 몰려오더니 하늘이 무너질 듯한 커다란 폭발음과 함께 3,000개에 달하는 운석이 한꺼번에 떨어져 온 마을을 덮어버리기도 했다.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ssigned the young mineralogist Jean-Baptiste Biot to go and look into the matter. And he did a masterly investigation. He found extremely good evidence of what and where the fall had occurred. 비오는 유성의 속도와 궤도를 증명해줄 충분한 단서들을 확보했다. 공중에서 폭발했다는 사실 외에 유성의 빠른 속도만 가지고도 그것이 우주에서 왔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했다. 마지막으로 운석에서 추출된 니켈과 철이 더욱 확고한 뒷받침이 됐다. And he said, I hope now I have laid to rest one of the most remarkable phenomenon ever imagined by man. 대한계는 더 이상 완벽하지도 텅 빈 공간도 아니었다. 천문학자들은 우주에 대한 개념을 다시 세워야 했다. 우주에서 날아온 유성은 수백 년간 이어져온 과학자들의 믿음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과연 유성은 또 어떤 이론을 더 무너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바꿔놓게 될까? The dragon is often described as having a red tail, and a great comet has a red smoky tail. And appearance of these dragons have been associated with a blast on the ground, trees being burned, being pushed over, hot winds, the ground shaking, and so on.
하지만 좁은 나이테가 해성 충돌 때문이라는 베일리의 가설에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We have to be very skeptical about the literal meaning of these traditions because we have to remember these are not eyewitness accounts. I'm merely trying to interpret what the trees are saying, and the trees worldwide, remember, are saying that this was a global environmental downturn, and I think we need to get to the bottom of that. 고대 역사 기록이나 신화를 살펴보면 그것들이 실제로 유성 충돌을 경험한 인간의 공포와 고통을 표현한 것이란 추측도 가능하다. 하지만 중요한 건 객관적 증거다. 그런데 독일의 한 작은 마을에서 유성을 막연한 미신에서 과학의 경지에 오르게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지질학자들과 천문학자들은 모두 운석에 관심이 많다. 그것이 단순한 금속이나 암석이 아니기 때문이다. Meteorites are samples of some of the oldest, most primitive parts of our solar system. And by understanding the starting materials and understanding what we have now as planets, we can put together stories of how worlds are made. 운석을 통해 우리는 태양계의 기원과 더 넓은 우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애리조나 주립대는 대학기관으로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운석을 소장하고 있다. There's two types of meteorites, the stones and the irons. The most common type is the chondrite, the stone meteorite, which typically looks like this on the outside, a kind of a rusty brown-looking rock, and on the inside has little tiny flakes of nickel-iron metal. A few meteorites, about 3 out of 100, are made entirely of that nickel-iron metal. If you take an iron meteorite and you cut it with a real tough saw, and remember it's solid steel inside, and then you throw some acid on it, you'll see that a meteorite has a very unique special pattern. It's like its own little fingerprint called a Widmanstätten pattern. And that shows you that they're made of giant crystals because they cooled. It took millions of years for these things to cool. The iron meteorite. They got the idea that this disappearance was probably not over hundreds of thousands of years. It may have been over a century. Then they thought it may have been over a few months. And then they thought it might have been over a few weeks. 학계는 급격한 변화보다는 지구가 오랜 세월에 걸쳐 천천히 작은 변화를 통해 진화한다는 동일 과정설을 선호했다. 영겁의 세월 동안 융기와 침식을 반복해 산이 생기고 단세포 유기체가 부단히 진화해 동물이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립되는 격변설은 대규모의 지질학적 사건들이 단기간 동안에 급작스러운 격변에 의해 일어났다는 학설이다. 이때 격변이란 소행성 충돌 같은 대재앙을 의미한다. When I'm out observing here on a dark night, I look up at the night sky and I imagine myself talking with the Earth. And I hear the Earth answering, yeah, it's peaceful now. But I could tell you about nights when asteroids and comets came out of that sky that you're enjoying so much and have done such devastation that I shudder to think of it. 오래전 태양계는 매우 불안한 상태였다. 많은 소행성과 해성들이 지구와 충돌하는 일도 흔했고 다른 행성과 충돌하거나 태양계 밖으로 밀려나기도 했다. 현재 소행성대에는 40억 년 전 구성원의 5%만이 남아있다. 하지만 아직도 위험 요소는 충분히 존재한다. 월터와 루이스 알바레즈 연구팀은 그중 하나가 공룡을 멸종시켰다고 생각했다. 그들에겐 증거가 필요했다. There was a big impact. It should have made a big crater. So where is the crater?
가설을 증명해줄 거대한 크레이터가 없다면 소행성 충돌에 의한 공룡 멸종설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곧 탐사가 시작됐다. 일군의 과학자들이 오래전 생성된 크레이터를 찾는 동안 한편에선 소규모 충돌의 증거를 찾아다녔다. 하늘에서 날아온 유성은 우리의 고대 신화와 전설의 일부가 되었을까? 정도의 크기만 되어도 유성 혹은 별똥별이라 불리는 불덩이로 변한다. We see it without a telescope. It's just very bright. And so for 2 seconds, a speck of dust can brighten up the sky so that we see it as a meteor. 하지만 부피가 큰 유성체는 완전히 연소되지 않고 땅에 떨어진다. 유성이 땅에 닿으면 운석이 된다. The things that we find on the ground, that's what a meteorite is. It doesn't become a meteorite till it actually lands on the ground. 정리하자면 우주 유성체 중에서 매우 큰 유성체를 소행성이라 하고 대기에서 타고 있는 것은 유성, 땅에 떨어지면 운석이라고 한다. 운석은 대부분 크기가 작아 아무런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 대기에 진입한 유성이 빛을 발하는 장면은 종종 목격된다. (1992년) 북아메리카 동부 해안지대에서 눈부신 불덩이가 하늘을 가로지르며 날아갔다. On a Friday evening during the football season, a meteorite came up the Appalachian, and it was an immense fireball. It broke into pieces. A young woman named Michelle Knapp was sitting in her apartment and heard a great crash outside, went to investigate, and found her car bashed in. It proved, of course, to be a meteorite. 1972년 와이오밍주의 잭슨 홀에서도 유성이 목격됐다. 이번에는 환한 대낮이었다. Came through the atmosphere and went right past the mountains. 운석의 종착지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1953년) 보스턴에선 한 건설 인부의 안전모에 운석이 떨어졌고 1954년엔 지붕을 뚫고 날아온 운석이 의자에 앉아있던 여성에게 떨어지기도 했다. 1971년 코네티컷주 웨더스필드에서도 운석 하나가 주택의 지붕을 뚫었고 11년 후엔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또 다른 운석이 떨어졌다. So many people doubted it. Geologists, biologists, anthropologists doubted it, and they didn't know the significance of all of it and how interrelated an impact could be. 우주에 거대 유성체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지구의 역사와 안정성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다. 과연 전에도 충돌한 적이 있었을까? 지금 충돌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 어쩌면 지구의 과거가 지질학적, 역사적 단서를 제공할지도 모른다. 6,500만 년 전 태양계 세 번째 행성의 이른 아침, 배고픈 익룡이 하늘을 날고 있고 티라노사우루스는 사냥감을 물색 중이다. 북부 해안에서 중앙아메리카의 완만한 산악지대까지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우주 저 너머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는
거대한 괴물이 시속 6만 킬로미터로 날아오고 있었다. 소행성은 끊임없이 회전하며 지구와의 충돌을 준비하고 있었다. 에베레스트 산과 맞먹는 지름 9.6km의 거대한 소행성은 그 크기 때문에 지구의 중력에 포착된다. 소행성은 순식간에 대기로 진입하지만 엄청난 크기 덕분에 속도가 줄거나 파괴되지는 않는다. 소행성은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75억 배에 달하는 TNT 1억 메가톤의 위력으로 지구와 충돌해 지름이 260km나 되는 크레이터를 만든다. 거대한 불덩이는 300km 지역 내 모든 것을 삼켜버렸고 1500km 밖에선 강력한 열풍이 주변을 온통 재로 만들며 시속 800km로 몰려오는 중이었다. 첫 폭발에서 녹아내린 바위가 충돌 지점에서 300km 떨어진 곳까지 흘러가면서 동물들은 순식간에 생매장된다. 몇 시간 후 충돌에 기인한 열기가 지구의 기온을 급상승시켜 거의 미국을 향해 날아오고 있다. 지름이 36m로 작은 건물 크기만 한데 천문학자들이 미리 관측하기 어려울 만큼 작은 유성체다. 지구의 생명체가 존재하기 전부터 우주를 떠돌아다니던 유성체는 지구의 인력에 끌리는 순간 치명적인 최후를 향해 치닫는다. 대기권에 진입한 유성체는 공기 저항에 의해 속도가 느려지고 온도가 올라가면서 결국 불덩이로 변한다. 마침내 유성체는 폭발하고 만다. TNT 3메가톤의 폭발에 맞먹는 충격이 도시에 그대로 전해진다. 이로 인해 생긴 열풍이 시속 3000km 이상으로 퍼지면서 모든 건물을 파괴한다. 주택들도 모두 산산조각난다. 300km 이상 떨어진 뉴욕에서도 폭발 장면과 소리를 감지할 수 있을 정도다. 순식간에 보스턴 폐허로 변한다. 이 재앙으로 인해 수백 개 건물이 무너지고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피해액은 가늠조차 하지 못할 지경이다. 잿더미로 변한 도시를 재건하려면 수년, 아니 수십 년이 걸릴 것이다. 물론 이런 상황은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것이다. 실제로 보스턴은 전혀 문제가 없다. 다행히 아직까진 유성체가 보스턴 같은 대도시를 파괴한 적은 없다. Estimates of the rates at which these things hit the earth have gone up and down like hemlines over the years. 1970, people thought maybe once every 2,000 years. I think 100 years is a more accurate picture. 하늘에서 떨어진 이 물체들은 무엇일까? 돌과 금속으로 구성된 유성체는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 대부분 크기가 매우 작은데 이것들은 45억 년 전 태양계가 생성될 때 만들어졌다. 이해를 돕기 위해 천문학 개론을 살펴보자. 태양계는 가스와 먼지 구름이 회전하면서 생성됐다. 시간이 지날수록 성간 가스와 먼지가 서로를 끌어들이면서 커다란 고체로 성장. 대공은 운석 파손을 막기 위해 조치를 취했다. The meteorite was kept in the church. People took care of that meteorite days and nights because this stone was considered to be a sign of God.
얼마 후 막시밀리안 1세는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승리의 영광은 운석에게 돌아갔다. 엔시스 하임 운석은 지금도 귀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심지어 운석의 수호단까지 조직되어 단원들은 해마다 운석의 무게를 재는 특별한 의식을 치른다. We are very lucky, very proud having a meteorite kept in our museum. 목격자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운석을 단순한 미신이나 속임수로 여겼다. 학자들도 그들의 말을 믿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일반인들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과학계가 인정하는 데만도 300년이 걸렸다. Often is the case that academics who know their subject don't accept the word of ordinary people. 당시 천문학자들은 화산이 폭발하거나 번개가 땅 위에 바위를 때려 운석이 생기는 거라 믿었다. 하지만 그 무렵 지질학자들은 우주의 암석들이 모두 놀라운 공통 성분을 지니고 있음을 알아냈다. 그것은 바로 니켈과 철 성분이었다. 지구 표면의 특성상 지구에서는 니켈과 철 혼합물을 함유한 암석이 생성될 수 없다. 그러던 중 1794년 천문학에 관심이 많은 독일의 물리학자 어니스트 클라드니가 운석이 우주에서 날아왔다는 획기적인 주장을 하기에 이른다. 학계는 그를 무시했지만 그의 주장은 시기적절했다. 이후 10년간 계속될 운석 세례 바로 전날 이 가설에 대한 책을 출간한 것이다. 덕분에 가설을 뒷받침할 증거물이 넘쳐났다. 특히 1803년 4월 프랑스의 레이글이란 마을에선 남동쪽에서 구름이 몰려오더니 하늘이 무너질 듯한 커다란 폭발음과 함께 3,000개에 달하는 운석이 한꺼번미터 이상으로 퍼지면서 모든 건물을 파괴한다. 주택들도 모두 산산조각난다. 300km 이상 떨어진 뉴욕에서도 폭발 장면과 소리를 감지할 수 있을 정도다. 순식간에 보스턴 폐허로 변한다. 이 재앙으로 인해 수백 개 건물이 무너지고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피해액은 가늠조차 하지 못할 지경이다. 잿더미로 변한 도시를 재건하려면 수년, 아니 수십 년이 걸릴 것이다. 물론 이런 상황은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것이다. 실제로 보스턴은 전혀 문제가 없다. 다행히 아직까진 유성체가 보스턴 같은 대도시를 파괴한 적은 없다. Estimates of the rates at which these things hit the earth have gone up and down like hemlines over the years. 1970, people thought maybe once every 2,000 years. I think 100 years is a more accurate picture. 하늘에서 떨어진 이 물체들은 무엇일까? 돌과 금속으로 구성된 유성체는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 대부분 크기가 매우 작은데 이것들은 45억 년 전 태양계가 생성될 때 만들어졌다. 이해를 돕기 위해 천문학 개론을 살펴보자. 태양계는 가스와 먼지 구름이 회전하면서 생성됐다. 시간이 지날수록 성간 가스와 먼지가 서로를 끌어들이면서 커다란 고체로 성장해 결국 9개 행성이 만들어졌다. 행성들은 중심에 있는 태양의 인력에 의해 궤도를 돈다. 하지만 행성들도 각각 인력을 지니고 있다. 특히 목성의 강력한 인력은 반대쪽으로 태양의 인력이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소행성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이러한 인력 작용으로 인해 태양계 행성 하나가 사라지기도 했다. In the large space between Mars and Jupiter, where many people always suppose a planet belonged, the gravitational pull of Jupiter prevented the growth of a large planet, and we settled for thousands and thousands of small ones. 이들은 띠 모양의 소행성대를 형성하고 있다. 소행성은 둘레가 8km에서 800km가량 되는 식의 주요 재료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고대 무덤이나 묘지에서도 운석이 발견되고 있다. 메카에도 그 기원을 알 수 없는 돌이 안치되어 있다. 이슬람 교도들이 매일 5번씩 예배를 드리는 카바 신전의 검은 돌은 흑색 표면과 특이한 질감 탓에 운석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설에 의하면 아담이 낙원에서 추방될 때 받은 돌로 애초엔 흰색이었지만 그걸 만지는 순례자들의 죄를 흡수해 까맣게 변했다고 한다. 신성시되는 돌이라 실험이 불가능해 운석인지 아닌지는 알 길이 없다. 운석은 무기 제작에 사용되거나 종교적으로 신성시됐고 유성이 나타나는 현상 자체는 신의 계시로 받아들여졌다. 콘스탄티누스 대제도 이런 믿음으로 인해 역사적 한 획을 긋는 업적을 남겼다. 서기 312년 전투를 하루 앞두고 수적으로 열세했던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의 신에게 구원의 기도를 올렸다. 그리고 마침내 계시가 내렸다. 그의 군사들은 하늘에서 빛나는 십자가를 보았다고 소리쳤다. 결국 전쟁에 승리한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했다. He was responsible for changing really the course of Western civilization. And there is a theory that that change came after he saw a fireball, a bright meteor in the sky. 또한 고대 전설 중 일부는 유성 충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 사실을 알기 위해선 우선 고대 사료를 검토해 봐야 한다. 고고학자들은 청동기 시대의 중동과 극동지역, 고대 그리스 전역에서 종말론적인 전설이 동시에 나타나는 점을 지적한다. 이들 문명은 또한 비슷한 시기에 급격히 쇠퇴했다. 비록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현상이지만 역사학자들은 이때를 그리스의 암흑기라 부른다. 일부에선 거대한 유성이 중동 어딘가에 떨어져 그로 인해 발생한 먼지 구름이 태양광을 차단해 흉년과 가뭄이 이어졌을 것이라 가정한다. 이 가설이 전설의 유래를 설명해주긴 하지만 나무의 나이테에서 좀 더 과학적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정말 이런 일이 있었을까? 1970년대에 소개된 이 가설은 공룡의 멸종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크게 환영받지는 못했다. Geologists and paleontologists were certainly doubtful that this idea of a giant impact being the cause was valid. It was quite a shift from the things they'd been thinking about, like climate change or disease. Suffice to say, a lot of people initially really didn't like the idea. 하지만 한 지질학자가 상황을 변화시켰다. 1970년대 이탈리아 구비오에서 지층을 연구하던 월터 알바레즈는 KT 경계층, 즉 백악기와 제3기의 지질 사이에 있는 점토층에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다. 그는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아버지 루이스 알바레즈와 의논했다. The Earth is a book, her story told in pages of rock. And at this particular outcropping of rock in Italy, they found out that up until 65 million years ago,
there were a lot of these little fossil animals all over the place. And then, none. They just vanished, like they just said, okay, we're done. In between this tiny little layer of dust. And they looked at that dust, and they found that it had a very high concentration of iridium. 이리듐은 40km 가량의 지구 지각에서 극소량만 발견되는 희귀 원소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 얇은 지층에 다량이 함유된 것일까?